네, 고생 많으십니다. 기재부는 올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 금융 등 직접 지원 규모를 310조 원으로 발표를 하셨죠? 네네. 네. 표를 보시면 올해 OECD 가입 33개국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이 130.8%인데 우리나라 채무 비율은 올해 4차 추경 예산 기준 41.3%로 OECD 국가 33개국 중 채무 비율이 가장 낮은 3위의 건전 재정국인데 이미 알고 계시죠? 예. 표를 보시면 이 중 주요 선진국 국가 채무 비율은 미국 131.8%, 일본 247.6%, 영국 142.2%, 프랑스 148.3%, 이탈리아 194.7%, 캐나다 105.8%, 독일 92.3% 등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것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심각해서 나라가 곧 망할 것처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빚 때문에 모두 망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 추이를 보면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될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 시에 급증을 해서 금융성 채무를 추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면 부총리께서는 노무현 정권 시 결산산 세계잉여금을 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된 것을 기억하시죠? 네네. 그 후에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를 하고 다음으로 공적자금과 채무 상환을 우선토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추경 재원이나 다음 연도에 넘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 세계잉여금이 엄청난 양으로 발행을 되었어도 채무를 우선적으로 상환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기준 채무 상환액은 이명박 정권에서 세계잉여금 20조 1156억 중 3조 2148억 원만 지출하였고요. 나머지는 추경 2조 4236억 원, 차년도 5조 773억 원을 넘겨버렸습니다. 박근혜 정권 역시 4년간 세계잉여금 8조 7973억 원 중 1조 475억 원만 채무로 상환하고 2조 4044억 원은 추경으로 398억 원은 다음 연도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 7616억 원 중에 우선순위인 지방교부 정산의 대부분을 사용하였고 채무 상환에 8808억 원, 추경에 2조 5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재부 차원에서 분석한 적 있나요? 예, 저희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결산상 잉여금이 아무리 많이 남아도 규정된 최소한만 세무 상환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재부가 재정 운영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예? 재정 운영은 기재부가 주도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기재부는 해마다 막대하게 남는 기금을 제외하고도 수십조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는 여유로운 재정 상태에서도 채무 상환에는 매우 소홀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국가 위기가 닥치고 심각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잘 나가는 회사들의 공적 자금 회수 등을 동원한 재원 확보에는 관심이 없고 국채 발행을 최우선으로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재정 준칙은 국가 채무 비율 60%, 통합 재정 수지는 마이너스 3%가 핵심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본 의원은 재정 준칙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에서 국가 채무 상환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왜 하필 코로나 시대와 심각한 재정난으로 확장적 재정이 필수 불가결한 국가 재난 상황에서 5년 뒤에나 시행한다는 재정 준칙을 들고 나왔는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부총리께서는 민생 경제가 얼마나 극심한 고통 속에 처해 있는지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9월 말 기준 확장 실업률이 13.5%이고 특히 청년층 확장 실업률은 작년보다 4.3%나 증가해서 25.4%입니다. 4명 중 1명의 청년이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이고 저소득층,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기재부가 재정 준칙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이 아니라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국민들을 우선 돌보는 선제적이고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집중해야 될 이 엄중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본의원은 재정 준칙 도입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성 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기재부도 자원 외교, 4대강 사업,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막대한 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재정 준칙 도입을 내밀고 있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코로나 위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미중유의 사태입니다. 국가적 재난과 심각한 경제적 고통으로 온 국민이 신음하고 있는 이 엄혹한 시기에 재정 건전성과 재정 준칙 도입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불난 집에서 물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 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재정 준칙은 목표 번수에 따라서 수입 준칙, 지출 준칙, 재정 수지 준칙, 채무 준칙 등으로 구분됩니다. 아시다시피 각 나라는 특성에 따라서 4가지 범위의 준칙을 취사 선택해서 사용 중입니다. 부총리께서도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수입과 지출 준칙에 해당하는 국가재정법상 세계 잉여금은 국가 채무에 우선 상환해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그동안 주로 추경재원 조달과 차년도 세입 이익을 사용하였고 코로나 경제 위기 상황이 닥친 시기에 재정 준칙 유인하고 있습니다. 재정 투입을 줄이고 채무를 줄이라고 압박하자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국정 발언 때 다시 추가로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지적에 대해서 부총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코로나 위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국민들께서 힘들어하시는 거는 뭐 더할 나위 말이 얘기해도 다 아실 것 같고요. 정부도 그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원님 확장 재정을 작년, 올해, 내년 예산까지 과거 재정 역사에 어느 때보다도 높게 확장적으로 재정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실질적으로 60년 만에 한 해 4차례 추경한 것은 우리 재정 역사 60년 만에 처음이란 말씀도 드립니다. 그만큼 어려움에 있을 때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진력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의원님께서 지금 재정 준칙과 관련돼서 시대착오적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부가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홀함이 있다면 의원님 그런 말씀이 뭐 지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내는 데 있어서도 재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8.5%의 증가율로 확장 기조로 재정을 냈고, 다만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절대 규모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중이 절대 규모는 선진국보다 월등히 양호하지만 그 국가 채무와 적자 수지가 악화되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응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와 같은 재정 준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대개 위기가 진행되는 과정 또는 위기 직후에 대개 재정의 채무와 수지가 악화되는 양상에서 대개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재정 준칙을 제가 제시한 것이고, 다만 당장 이 재정 준칙을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그 같은 재정 역할이 제약을 받을까봐 일정 부분 예외적인 사항이라든가 또는 적용 시기를 뒤로 유예하는 그런 보강 장치와 함께 재정 준칙을 제시해서 재정 건전성도 확보하고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재정의 역할이 필요할 때 그 역할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반영해서 제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좀 그런 취지를 좀 같이 좀 이해해 주시고 저희 정부가 이런 준칙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그런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도 좀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재정 준칙이
시대착오라는데 절대 동의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요. 정권을 떠나서 기재부가 재정이 양호했을 때 채무 수준을 줄이는 노력을 더 기울이고 52조 원에 달하는 공적 자금 회수 노력을 했다면 지금처럼 급박한 상황에 채무 증가율을 훨씬 더 낮출 수 있고 더 효과적인 재정 투입이 가능했다고 판단합니다. 국가 재정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이 시기에 재정당국 기재부가 재정 중칙을 들고 나와서 국가 채무 비율 등에 대한 온갖 논란을 야기시키는 것 자체가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국가 채무 이자 지급액이 7.5조 원 수준에서 이명박 정부 시에는 금융위기 이후 19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20조 원 문턱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18조 원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경제관념으로 과거의 경제체제를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서 급변하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절대 다수가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을 해주시기를 촉구합니다.